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살 유족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그들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갖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우진입니다. 네. 사실 이 자살 유족들의 그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지 조금 고민스럽기도 합니다만 네.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만날 분은 어떤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살 유족에 대해서 나라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모르셨죠?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네, 저도 네. 정말 몰랐는데 네네네. 제가 이번에 함께 하게 되면서 찾아보니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네네네. 우리가 음. 이제 자살 유족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네.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신 것 같아요. 벌써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유족지원팀장 연아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에서 친절함이 묻어나시는데 근데 제가 원스톱 서비스라는 말은 조금 생소해요. 보통 저는 무슨 자동차 정비소 이런 데서 한 번에 해결하고 이런 느낌이 좀 친숙하지 자살 유족 관리의 원스톱 서비스라? 이게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원스톱이라고 하는 게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연락을 받게 되면 전담 인력이 즉시 응급 출동을 해서 이제 유족분들을 대면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유족분들이 이제 갑작스러운 사별로 인해서 받으실 충격과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초기 상담과 또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유족분들의 이러한 고통과 충격을 좀 덜어드리고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이렇게 탁 벌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뭐 장례를 치르고 뭐 이러기에도 너무 경황이 없는 중이어서 나는 사실 누구도 지금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로 투입된다라는 거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는 와중에도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즉시 이제 초기 출동을 해서 유족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족분들은 갑작스러운 이제 사별로 인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으시고 불안정한 애도 과정 속에서도 사후 행정이나 경제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런 원스톱 서비스 자체를 사실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유족분들이 잘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나 자살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인 편견 혹은 낙인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살 유족임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서비스 안에 유입되는 과정들이 사실은 상당 시간 소요되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우진 씨랑 좀 전에 이제 녹화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 가까웠던 분을 잃은 경험이 있나?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이를테면 가까운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나 이런 사별하고 자살로 인해서 가까운 이를 잃었을 때는 느끼는 감정, 고통 이런 것도 조금은 결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할까? 그렇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사고사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뭐 사별에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자살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느끼는 감정의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뭐 사고사나 혹은 이제 자연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인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또 주변으로부터는 충분하게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자살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인에 대해서도 주변에 오픈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알리지 말까 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네, 다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유족분들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 주변에 오픈을 해야 할까? 혹은 이 사인에 대해서 좀 숨겨야 할까를 항상 고민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주변에게 충분한 격려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스톱 서비스가 이제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좀
두 가지가 좀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일단은 경찰서에서 네. 이제 즉시 응급 출동을 통해서 저희가 대면을 해서 서비스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때 대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실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유선으로 서비스를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직접 대면했을 경우에 서비스 돈이나 이용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서라는 어떤 공공기관 안에서 경찰을 통해서 이 서비스가 안내되었을 때 네. 훨씬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는 어떤 신뢰감도 높아지기도 하고요. 또 경찰 조사 이후에 자연스럽게 서비스 안내가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어떤 별개의 과정보다 마치 하나의 절차상의 과정처럼 인식됐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훨씬 더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거부감 있다.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이런 자살 유족을 위한 서비스가 무척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돼 있다는 걸 확인해서 정말 기쁜데요. 이게 시행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저희가 2019년 9월부터 근데 사실은 아직은 긴 시간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지금은 시범 사업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확대돼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인천과 강원도 원주 거점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없어요, 지금? 서울은 내년부터. 아,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금은 특정 4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몇몇 시도는 내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이제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이제 2년 가까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2년 넘었네요, 이제. 점점 알려지고 또 이용자도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가요, 현황은? 일단 이 서비스가 이제 시행된 이후에 이전에는 사실 유족분들이 그런 애도 상담을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치료비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면 현재는 이제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일시주거, 특수청소, 법률행정, 사후행정과 같이 유족들이 처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족분들 유입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장에서는 실무자들이 맡아야 될 유족 케이스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유족을 위한 자조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참여하신 인원보다 현재는 한 2배 가량 참여 인원이 늘었습니다. 유족분들에게는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안을 받고 계시고요. 그래서 유족분들이 유선상으로나마 상담을 받으시면서 본인이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었다, 이제 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시면 그때는 아무래도 실무자로서 좀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좀 일을 하시면서 좀 애로사항이나 좀 힘든 점은 없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네. 자살 유족을 대면하고 상담하고 또 서비스를 안내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유족에게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유족분들이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족분들이 이거를 수용하고 조금 더 빨리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실 그 과정들이 평탄하진 않지만 저희 역할이 그런 일이다 보니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서비스가 현재는 한정적으로 한정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 지금 이제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따라서 서비스의 유무가 달라지다 보니 때로는 정말 필요한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족분이 거주하시는 곳이 서비스 번외 지역일 때 아이고. 그때는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빨리 전국적으로 확산이 확대, 돼서 네, 딱 확대되는 게 정착이 필요하죠. 돼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일부, 인천 지역 일부 이런 식으로만 이 서비스 기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런 서비스가 지금 절실하다 할 때는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지. 일단은 이 서비스 자체는 사실 해당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요. 다만 어쨌든 자살 유족이고 또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각 지역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애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이용하는 거는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애도 상담을 통해서 어쨌든 일상으로 회복되는 부분을 좀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있다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이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칫 무겁고 또 이제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편견이나 주변에 의식되는 부분들, 내가 유족임을 스스로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크시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힘드실 때는 어쨌든 도와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릴 수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이러한 서비스가 훨씬 더 홍보도 되고 또 일반인 분들의 인식 개선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 안에서 서비스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유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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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인천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 유족의 애도와 회복을 돕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시는 연아름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사회적 인식 개선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홍보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서비스 지원하는 그 기관도 정말 전국 곳곳에 아주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더 많이 얼른 세워져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애도 상담 서비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도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